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5월 14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증원 결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적 또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일본의 사례와 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 2,000명 증원이 최종 결정된 회의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였습니다. 자, 줄여서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서 설치된 정책 최종 심의기구입니다. 자, 이날 회의에서 처음으로 의대 2,000명을 증원하겠다라는 안이 처음 등장했고 1시간 만에 뚝딱 회의를 마치고 바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아주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죠. 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보정심 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산하의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인데 이 전문위에서조차 이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라는 것, 이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의료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금 그 집행정지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주로 보건의료정책실장이나 국과장급이 주재하는데 자, 지난 1년간 이뤄진 1차부터 9차까지의 회의 중에 자, 총 9차례의 회의가 1년 동안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의대 입학 증원에 대해서 다른 회의는 5차 회의 딱 한 번이었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자, 그런데 이 5차 회의 내용을 보면 대다수 위원들이 증원 규모로 제한한 것은 1,000명이고 어떤 분은 1년에 100명 내지는 300명 정도 늘려서 점진적으로 가고 중간에 변수를 가지고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던 이 2,000명이 갑자기 상급 기구인 보정심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갑자기 보정심에서 2,000명이 툭 나왔고 재판장이 밝힐 것을 요구하는 2,000명의 과학적 근거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는 것의 실체가 이렇다라는 거죠. 반드시 거쳐야 될 회의입니다.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걸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아주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상급 기구인 보정심에서 아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2월 6일 딱 한 번에서 갑자기 2,000명이 나오더니 1시간 만에 회의를 마치고 발표를 한다? 이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그 2,000명 증원이 만약에 이런 아주 복잡한 연구를 통해서 그 숫자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거 검토하는 데만도 몇 시간 걸립니다. 게다가 그 보정심이 지금 25명으로 위원회가 이루어져 있는데 25명이 그 안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한마디 의견을 덧붙인다라고 해도 몇 시간 후딱 지나가죠. 그런데 1시간 만에 회의를 끝내고 바로 발표했다. 이것 자체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 보정심의 구성입니다. 25명으로 구성된 이 보정심의 면면을 보면 절대 의료계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자, 25명의 위원회 저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7명이나 들어갑니다. 25명 중에 7명이 정부 위원이고 자, 나머지 공급자 대표 6명, 수요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공급자 대표가 자, 25명 중에 딸랑 6명이죠. 이것으로도 부족한데 이 6명이 전부 의료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이필수 당시 의사협회 회장이었고 나머지 윤동섭 병원협회 회장 그리고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자, 지금 의사협회를 빼고는 나머지 5명 절대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25명 중에 진짜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는 딱 의협 한 군데뿐이다. 이건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이건 절대 거수기 역할밖에 될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성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뭐 여기서 열심히 뭐 정책 심의를 하고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이 지금껏 이렇게 결정되어 왔구나.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여실히 알게 됐습니다. 자, 반대로 일본은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일본은 의대 증원, 의사 수급 문제를 후생 노동성 산하에 있는 의사 수급 분과회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자, 이 기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전체 위원이 22명인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16명이 의사 또는 의사 출신 공무원들입니다. 우리나라와 너무 비교되죠. 우리나라 보정심 아까 의협단체는 실질적으로 1명이었죠. 25분의 1, 4%인데 일본은 70% 이상이 의사들이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주 핵심적으로 모든 문제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외에 뭐 경제학자라든가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요양시설 관계자, 행정학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민간 뭐 시민단체 또는 뭐 소비자 대표 그리고 정부 측에서 너무 많은 인사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정말 그러니까 의료계가 왜 이런 정부의 결정을 믿지 못하느냐,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거수기 역할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심의기구를 거쳐서 나오는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 갈등만 양산되는 것이죠.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자,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 철저하게 회의록을 작성을 합니다. 자, 이번에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회의록이 단 한 건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처음에 이 회의록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도 말들이 많았죠. 정부가 계속 입장을 바꿨습니다. 회의록이 있다라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뭐 요약본이 있다 뭐 계속 입장을 바꾸다가 결국 드러난 것은 2월 6일자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3개 회의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거나 그 회의 내용을 요약한 문건만, 그러니까 문건의 형태로 제출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밀실회의죠. 투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모든 회의에 회의록과 속기록까지 그리고 그 참고 자료까지 낱낱이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걸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와 너무 비교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의대 증원을 각 대학별로 배분하는 데 있어서 그 배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심각한, 정말 일본과 너무나 비교되는 이런 지점이 아닐 수 없는데, 자, 의대 2,000명 증원을 우리나라 한꺼번에 지금 추진한 것과 달리 일본은 자, 지난 10년간 7,625명에서 9,420명으로 늘렸습니다. 총 1,795명. 1,795명을 10년간에 걸쳐서 차츰차츰 늘려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그 10년간의 일본의 이런 그 의대 증원에 대한 이런 결정을 단계마다 보면 그 내용이 정말 너무나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어서 뭐 2018년도에 어떤 식으로 논의를 했는지 그 회의록만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요소들을 고려했는지가 그 회의록만 보면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보면 2018년에는 향후 그 의사 공급이 초과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소폭 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0년간 일본은 7,625명에서 9,420명으로 늘렸다가 2018년에는 오히려 소폭 그 하향 조정했는데 올해는 9,403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조금 이렇게 내려왔죠. 9,420명까지 갔다가 오히려 살짝 줄어들었는데, 이거 지금 뉴시스에서 이걸 굉장히 자세히 보고하고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2018년 5월 21일 회의록을 보면은 자,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서 증원이 왜 필요 없는지, 그러니까 그 근거가 나오는데, 자, 먼저 의사의 노동 시간을 3가지로도 구분을 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55시간일 때, 60시간일 때, 뭐 78시간일 때, 자, 시나리오별로 3가지 딱 나오고, 그리고 2040년에 필요한 의사 수, 시나리오 1, 2, 3, 4, 또 공급되는 의사 수, 시나리오 1, 2, 3, 4. 그래서 각 시나리오별로 그 인력 그 추계가 아주 자세히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균형점이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가 균형점이냐 이걸 다 찾아가는 그 논의 과정이 굉장히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회의록만 보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그 논의가 자세히 진행됐는지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완전 반대죠. 지금 대충대충 그냥 뚝딱 마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자, 그래서 어제 그 의료계 기자회견에서 이병철 변호사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데, 자, 보정심은 정부, 의료계, 시민, 환자 단체 등 여러 단체로 구성된다. 소비자에게 극단적인 이익이 되는 부분에 당연히 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의료 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필수 의료 수가가 오르지 못하고 불균형한 상태, 즉 필수 의료 기피가 된 이유다. 정부의 정책상 실수도 있겠지만 전문가 의견이 10년, 20년 전부터 건정심에 잘 반영됐다면 현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건정심, 보정심 구조는 국민에게 무엇이 이로운지 평가하는 실질적인 회의체가 되어야 한다. 지금 절대 실질적인 회의체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떤 그 심의기구가 되었든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영민 회장이 방송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한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회의체를 구성하는데, 지금 민주당으로 간 서울대 김윤 교수는 모든 정부 어떤 기구 회의에 다 참석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응급의학을 맡고 있는 자신과 같은 의료인들은 참석식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이에 당사자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료 현장, 응급의료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의사일 텐데 의사를 배제하고 이런 의료 정책을 결정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의협 회장이 지적한 대로 정말 기울어져도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이런 데서 나온 어떤 그 결정 내용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갈등만 부추길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기구의 그 구조부터 이 기회에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좀 좋은 점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구조적으로 어떤 의료계의 반영이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구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